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 자유여행 소개 채널 키란가자입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베트남 남부 도시 건터입니다. 건터에 대한 소개, 이동 방법, 그리고 까이랑 수상시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터는 인구 128만의 대도시이며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과 함께 베트남 5대 도시입니다. 타잉푸 건터라고 부르죠. 건터의 날씨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자면 12월부터 4월까지 건기, 비가 안 내립니다. 그리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로 여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우산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호치민에서 건터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의 미엔떠이 버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서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고요. 버스 티켓은 인터넷에 북어웨이라든지 각종 웹사이트 통해 가지고 미리 예매할 수도 있는데 이 정보가 계속 바뀌고 또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보다는 그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현장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약 22만 동. 일반적인 우리나라 버스는 아니고 슬리핑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가는 버스예요. 말 그대로 자면서 가는 버스. 안에도 조용하고 일단 가기 전에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버스에 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휴게소 들리는데 이때 거기서 쌀국수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용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베트남에서 이 슬리핑 버스를 타고 여행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버스를 설명해 드렸고 한국에서 건터까지 직항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비에차 상공사 지금 하나뿐이 없는데 한 주에 4회 운행이 있고 요금은 대략 30만원에서 35만원 왕복 비용입니다. 비싸면은 거의 한 40만원 돈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거의 30에서 35만원 사이가 그게 적정가인 것 같아요. 티켓 예매는 하나투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각종 그 여행사 사이트 통해서 예매할 수 있고 기간은 인천에서 건터까지 시간은 한 5시간 정도면 도착해요. 근데 비에차 상공이 좀 좁거든, 좌석이. 그래서 만약에 혼자 가시는 거면은 되도록 통로라든지 창가라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비에차 타고선 건터까지 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직항도 괜찮은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호치민에서 일단 서울에서 호치민까지 갔다가 호치민을 여행하고 호치민에서 버스를 타고 건터까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건터를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박리우라든지 아니면은 푸켓까지 가는 방법도 있고요. 푸켓이 아니다. 푸꼭.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건터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갔다가 배를 타고 푸콕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도전 정신이죠. 예, 일단 건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발음이 건터입니다. 영어 철자로 읽어보면 이게 칸토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서 그것 때문에 발음적인 오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발음으로 건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건터의 유명한 것은 메콩강 삼각주랑 까이랑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일단 메콩강 삼각주는 메콩강 하류, 이 메콩강이 티베트에서부터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물줄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젖줄 메콩강. 그 메콩강 지류의 하류가 바로 건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각주 지역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래 옛날부터 뭐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랑 물길을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건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까이랑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배 위에서만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번 다녀봤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터의 장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해 본 바로는 건터는 뭐 일단은 소문에 의한 거 먼저 1번 미녀들의 도시. 일단 제가 만나본 많은 베트남 미녀들이 건터 출신이었어요. 이거는 뭐 저의 좀 주관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벗어나서 각종 미인대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는 미인이 많은 도시가 건터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결혼해서 와 있는 분들 중에 이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향이 건터더라고요. 뭐 그래서 꼭 심의성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뭐 간 것도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 나도 좀 미인을 구할 수 없나. 제가 싱글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건터는 극친절. 사람들이 좀 많이 친절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뭐 제 경험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건터를 여행하면서 초반에 어떤 카페를 갔었는데, 거기 종업원이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뭐 저한테 뭐 화장실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어디가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더 시원하다, 아니면 뭐 얼음물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남자 직원이었는데, 그 처음에 제가 그 필리핀 태국 쪽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좀 형들이 좀 많아요. 그 형들, 그 남자 좋아하는 형들, 그 게이라고 하는, 제가 뭐 게이를 비하는 거 아니지만 게이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래서 조금 꺼림칙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카페라든지 식당을 다녀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친절하구나.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가 친절하고, 뭐 식당을 가도 막 이것저것 뭔가 해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핸드폰 번역기로 막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뻥뻥뻥 까먼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바가지가 없어요. 팁도 없고. 사실 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야시장부터 해가지고 어딜 다니던 간에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옷 같은 데 보면은 가격, 이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선 그 금액대로 지불하시면 되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깎아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깎아주는 그런 문화는 없는데, 그럼에도 정해진 가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 이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가지고 팁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머물던 숙소 옆쪽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발 마사지를 45분 받고선 그 비용이 15만 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뭐 다낭, 호치민 이런 데 여행할 때는 만약에 발 마사지가 15만 동이면은 팁을 못해도 10만 동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호치민에서 팁을 안 주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잡더라고요. 팁 달라고. 요금 이만큼 내야 된다. 서비스비가. 그래서 조금 어이없는데 그냥 내고 왔었는데,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컨터에서 발 마사지를 받고 일단 20만 동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만 동을 정확하게 저한테 거실러 주는 거예요. 마사지 비용이 15만 동이었는데 5만 동을 다 거슬러 주고, 제가 다시 5만 동을 줬는데 저한테 이게 맞다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굳이 팁 문화가 없는 곳에 팁을 주는 것도 문제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돈 받아서 나오는데 뭐 굉장히 감사하게 인사해주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인사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다니는데 팁을 요구하는 곳도 없었고, 뭐 제가 굳이 팁을 줄 필요도 없었고,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가지가 없고 가격이 정해져 있고 팁이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갔을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팁이거든요. 뭐 필리핀에 이렇게 여행 가면은 어딜 가나 팁을 달라고 해요. 뭐 택시기사부터 해서 짐 들어주는 사람. 근데 제가 여기 베트남 건터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주면은 굉장히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거 먼저 달라,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건터로 직항으로 서울에서 건터까지 바로 왔다 그러시면은 현지에서 공항에서 일단 유심 파는 곳이 없어요. 심카드 뭐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걸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터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리 현지 심카드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되시면은 뭐 쇼핑몰에 핸드폰 가게에서 따로 심카드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시면은 좀 어려워요. 뭐 어떻게든 부딪히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유심을 구매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법, 쿠팡이라든지 옥션, 각종 웹사이트에 보통 6일 사용하는 거를 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행 한 2주 전에 미리 구매하셔가지고 베트남에 도착하면은 심카드만 갈아 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인터넷 무제한이라든지 뭐 전화가 포함된 거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미리 못 샀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 출국장에 북스토어로 가세요. 북스토어 위치는 뭐 공항 안에 도착하면은 거기 공항 지도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북스토어에 가면은 베트남 유심도 있고 뭐 필리핀, 뭐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공항 직원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또 북스토어에서도 그 직원들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심은 건터에 가기 전에 미리 꼭 사셔야 됩니다. 건터에 막 도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서 과연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나? 건터에서, 특히 베트남에서,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이동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랩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그랩 앱이 나오거든요. 이 그랩만 있으면은 뭐 말을 못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랩은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아니지, 카카오 택시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서. 예, 카카오 택시랑 거의 똑같은 앱으로 보시면 돼요. 카카오 택시가 푸꾸옥 섬에서는 이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터에서는 일단 카카오는 없고, 건터에서는 그랩을 써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건터 공항에 도착하면 1층 입국장에 도착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나오면은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랩 택시가 없어요. 물론 여기 택시 타면은 시내까지 보통 최소 20만 동, 30만 동, 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랩 앱을 통해 가지고 그랩 차를 이렇게 수배할 경우에는 링큐 한국까지 약 13만 동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뭐 한 7,000원? 택시 이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기도 해요. 이 베트남 공항 택시가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미터로 갈 경우에 돌아가기도 하고, 외국인한테는 그냥 부르는 값이 그냥 뻥튀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이동할 때는 되도록 그랩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1층으로 나오면은 택시 타는 곳이 있고, 도로를 한 군데 더 건너시면은 공원 같은 곳, 주차장, 이쪽에서 그랩차를 탈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쪽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랩차를 타고선 그랩 택시, 뭐 그랩 승용차, 사실은 택시보다는 일반 승용차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타고 링큐 뭐 항구라든지 호텔까지 가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또 이 편리한 거는 카카오 택시랑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뭐 틀린 게 있다면은 계산은 현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공항 1층에 뭐 나올 때 이 왼쪽 끝쪽에 ATM 기계들이 있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국에서 오실 때 택시 요금 정도까지, 제가 할 때는 한 100만 동 뭐 200만 동 이 정도는 미리 환전을 해 오신 거 추천드려요. 일단 건터 여행하면은 까이랑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건터로 여행 오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꼭 들리는 코스거든요. 건터에 오셨다면은 까이랑 수상시장은 꼭 들리셔야 됩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은 4,000m 거리의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상시장이고요. 아침에 뭐 새벽 5시, 6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새벽 시간 출발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뭐 사실 여행 가가지고 뭐 새벽부터 이렇게 다니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낮에 가셔도 됩니다. 보통은 호치민에서 투어로 뭐 1박 2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며칠 투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건터에서는 뭐 당일치기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죠. 건터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건터에 오면은 꼭 들리는 곳이 까이랑 수상시장이거든요. 일부러 거기를 방문하려고 호치민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요. 까이랑 수상시장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까이랑 수상시장까지는 저는 뭐 그랩 택시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미리 투어를 예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이제 검색했을 때 뭐 까이랑 수상시장 투어를 검색하면은 1일 투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나절 투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금액은 대충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 머무시는 숙소까지 픽업이 오고, 또 투어가 끝났을 때 여기서 다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렇게 투어를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건터에서 근데 한국어 투어는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호치민 출발해가지고 한국어로 가이드하는 투어는 있는데, 건터 현지에서 한국인 가이드 통해가지고 하는 투어는 일단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었는데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그 그랩 오토바이 타고선 호텔에서 그 까이랑 수상시장까지 갔었는데, 저는 잘못 알았어요. 전 그래서 쩌 까이랑 갔었거든요. 이 쩌가 시장이란 뜻인데, 저는 그게 수상시장인지 모르고 그냥 수산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만 가면 여기서 뭐 다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새벽 5시 정도 갔는데 그냥 평범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 그 인터넷에 봤을 때는 분명히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사는 뭐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검색했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까이랑 수상시장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까이랑 보트 스테이션에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닌큐 항구 쪽에서도 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까이랑 보트 스테이션에서 배를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그랍 오토바이 타고 그 앞까지 가서 몇 명의 호객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니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따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이렇게 하라, 그냥 자기 따라와라.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일단 저도 그런 사람들 몇 명 물리치고선 그냥 끝까지 쫙 직진했어요. 했더니 거기 베트남 말로 이렇게 몇몇 표지판이 써 있는데, 1인 투어의 경우 금액이 한 30만 동, 그리고 뭐 여러 명이 하는 투어의 경우에 10만 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티켓 안내인이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좀 허접한 베트남 말로 뭐 나 혼자서 하겠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래요. 그리고 잠시 뒤에 외국인 투어 그룹이 와가지고 저한테 혹시 같이 해도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인 투어 그룹이랑 함께 까이랑 수상시장 투어를 했습니다. 뭐 배를 타고선 영어로 이제 가이드하는 분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배 타고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구매하고, 뭐 한 번쯤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경험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